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중심축 반응 훈련입니다. 우리 PRT라고 많이 알고 있죠. 중심축이 되는 이제 그런 훈련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ABA에서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거가 기반이 되어 있다. 증거 기반이다. 그러니까 ABA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들을 써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냥 몇 번 해보고 이게 좋아라고 하는 방법들도 분명히 시중에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연구와 논문 그리고 신뢰 타당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실제 검증된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팩스, DTT에 대한 방법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중심축 반응 훈련도 우리가 증거가 기반이 되어 있는 훈련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추적 행동할 때도 이제 중심축 반응 훈련하고 뭐가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PRT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중추적 행동이니까 약간 그런 방향이에요. 아니면 훈련이니까 뭔가 중심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PRT라고 하는 이 중심축 반응 훈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심축이라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 훈련이다. 반응은 우리가 자극 반응이라고 할 때 ABA에서는 환경과 행동이죠. 반응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 훈련이라는 거예요. 중심축이 되는 어느 행동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중심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에는 축이 되는 여러 가지 중심 행동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행동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달, 아니면 학습, 때로는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말하기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축이 되는 것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서는 호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반응 훈련이다 보니까 어떠한 능력이 오르면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원활할 것이다. 어떠한 행동이 오르면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트, 가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 일반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다른 행동에도 굳이 나는 이걸 습득하지 않았는데도 이 행동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다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생활,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떤 훈련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되는 행동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축 반응 훈련, 우리가 DTT 이런 이야기를 할 때 DTT도 변별 학습 훈련입니다. 일반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ABA DTT 훈련이나 ABA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ESDM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죠. 하지만 중심축 반응 훈련도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인위적인 사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사항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구조적인 사항이 일반화가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학교, 그리고 실제로 다니는 곳,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몇 개를 뽑아보면 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할 때도 EMT,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 중재법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팩스도 때로는 구조적으로 하면서도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중심축 반응 훈련은 약간은 여기에서 구조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훈련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 했을 때 정확하게 그 환경에서 그 행동이 발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중심축 반응 훈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곳에 집중적인 훈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중심축 반응 훈련을 바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 영역이라는 말하고 중심 반응들, 중심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심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은 목표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들에서 광범위한 부수적인 변화들을 이끄는 영역, 부수적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거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개념이죠. 그것까지 같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중추적 행동도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목표로 하지는 않았어요.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이 광범위하게 다른 행동들의 변화도 같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뒤에 제가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중심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획득되면은 자,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향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이 부분들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국영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수탐, 과탐 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오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이 있죠. 과도 다양하게 있고. 근데 왜 고등학교, 뭐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는 왜 기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까지만 하느냐. 특수교육 대상 학생한테도 기본 교육까지만 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러한 영역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심 반응, 중심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은 다른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조금만 배우더라도 발달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육에 나서는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이 국영수를 배우면은 그와 비슷한 학문은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그 학문들은 습득할 수 있는 기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능력군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능력군을 잘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중심 영역이고 중심 반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 일반화된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 PRT라고 하는 중심적 반응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을 한번 가져봐 왔습니다. 주요 결함이 되는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뭐 동기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신경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 결함도 되고, 상호작용 결함되고, 뭐, 제한적인 관심.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경험하다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왔을 때,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중심적 반응 훈련에서 이 영역에 필요한 핵심되는 중심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나서 이걸 가르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동기 유발하는 방법,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들,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축이 되는 이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적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중심축들을 교육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뭐 의사소통에서의 향상을 볼 수 있고 상호작용에서도의 향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향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4가지 주요 특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적 반응 훈련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조기 중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집중 교실 하는 곳이나 조기 교실 하는 곳에서는 이 PRT 형태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연스러운 유치원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밥 먹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학습, 의사소통, 사회성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재 시간하고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어떻게 집중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이 꼭 포함돼야 돼요. 자, 자연적 환경,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유치원 환경, 학교 환경, 가정 환경이 되는데 가족 포함, 뭐 여기서는 가족만 되어 있지만 선생님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적정하게 정해진 시간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동을 때로는 학생을 둘러싼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은 자연적인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에서 이 훈련이 집중적으로 되어줘야 되고 이거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축 반응의 영역을 보면요.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기, 다양한 단서에 대한 반응.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자기관리, 자기주도, 공감.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동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연스러운 곳이다. 안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할 때 다 그렇지만은 PRT에서는 특히 이런 동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스스로 그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동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동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동기를 올린다는 것은 정적 강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부적 강화 형태도 될 수 있고 애모, 동기 조작이라고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지? 라는 부분으로 강화, 행동을 늘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화물 습득이나 해피의 기능이 있을 때 행동 중지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걸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선택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자, 과제의 순서를 아동이 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하면은 이런 동기에 대한 부분이 더 좋다는 거고요. 아동이 쓰기 도구를 이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학급에서 이걸 책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을 때 동기가 올라와서 이 강화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실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유지 과제와 습득 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그러니까 습득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 그리고 유지. 지금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함께 제시해야 돼요. 어려운 것만 할 수도 없고, 쉬운 것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갈아 제시되었을 때는 뭔가 동기 유지하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ABA도 한 번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듯이, PRT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섞어서 제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미술 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읽기 시간을 자주 가져 과제를 다양하게 한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자주 가져가지고 과제의 양을 다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반응과 다음 지시까지의 시간을 줄여서 과제의 속도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화폐학습과 같은 새로운 과제와 돈세기와 같은 이미 학습한 과제를 같이 제시한다. 시간적인 것, 휴식적인 부분들, 프로그램적인 부분들, 그 반응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액션감 있게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동기를 유지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변화, 적절한 변화를 주문해가지고 이 동기를 유지시키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도에 대한 강화,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관계의 시도입니다. AB에서도 강화를 해주긴 하지만은, 선행사건을 던지고 나서 이 행동을 보이면 강화해주는 방법이잖아요. 런윤을 했을 때, 뭐 틀렸을 때는 교정 피드백이나 이 오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촉구가 들어가든지. 그런데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질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대해서는 계속 칭찬에 대해서 해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ABA의 행동의 원리도 많이 들어가 있죠. 숙제와 다른 과제에 대해 칭찬을 글을 써준다.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을 때 어떠한 칭찬적인 요소, 강화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건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예시를 이용했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간단하게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칭찬을 해준다든지 뭐 토큰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강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강화라는 거예요. 시도에 대한 강화하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강화로 이루어져라. 시간 말하기를 배울 때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의 시간을 배우게 한다든지 화폐를 가리킬 때 아동이 좋아하는 작은 물건을 사게 한다든지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강화에서 우리가 칭찬이 강하면 제일 좋아요.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칭찬, 이거는 텍트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기는 뭐예요? 멘드입니다. 멘드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요구, 어떠한 결핍이 있었을 때 그게 해소가 되었을 때 이 행동은 다음에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멘드적인 요구하기 요소죠. 그걸 잘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지만 약간은 우리가 의도한 것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거기에서 이걸 만들어주고 나서 그걸 우리가 강화제로 주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급을 운영하거나 가정에서도 이걸 의도적으로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규칙과 계획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걸 잘 한번 구성해 보시면은 상당히 아이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한 단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미술 시간에 종이, 크레용, 연필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택하게 하고 약간은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다양한 단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야기 시간에 아동이 복합 단서를 사용해서 답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힌트 같은 부분 있잖아요. 단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수학 과제나 한글 쓰기 연습을 위해 다양한 쓰기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좋아하는 도구를 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기에 대한 개념하고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동기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단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지나갈 때 이것만 가지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기를 올릴 때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선택의 기회같이 다양한 단서, 다양한 요소를 주게 되면은 한계만 제시되었을 때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이 있을 때는 뭔가 한계를 내가 요구하기나 어떤 발현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바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단서를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런 다양한 단서가 없으면요. 또 이게 결론은 여기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동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오반응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중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중재는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적절한 정도의 촉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따라서 이걸 성공하게 해주는지도 상당한 요소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관리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중심적 반응 모임 보면요, 어찌 보면 스스로 하는 학습의 느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주어지면은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동기가 올라올 거야. 이거는 회피하지 않을 거야. 이 단서를 보면 내가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관리도 똑같아요. 자, 아동이 이야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책장을 넘어갈 때 종이에 표시하도록 시킨다. 교실에서 수학이나 다른 과제를 하는 동안에 과제 행동을 자기 평가할 수 있도록 알람 시계를 사용한다. 이것도 뭔가 단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관리, 스스로가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 강화같이 어떤 시도에 대한 강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줄 거예요.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한 영역들을 하면은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는다라는 거거든요. 잘했어 하고 계속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가, 이렇게 관리하고 나서 나에게 강화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 안에는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주도, 당연히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시간과 물건의 위치와 관련된 질문하기와 같은 정보 탐색 시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정보 탐색 시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한 단서, 거기서는 팩스나 AAC 이것도 또 같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수어, 때로는 다른 단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탐색을 해서 이걸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보시면은 약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붙어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적 반응 영역을 잘 보시면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특별한 축이 되는 행동들을 우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자기가 약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환경들을 적절하게 조작을 해줘야 된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학급을 운영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 동기적인 요소, 다양한 단서에 대한 반응을 하는 요소들, 자기 관리하는 요소, 자기 주도적인 요소, 공감적인 요소들, 이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학급을 운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PR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PRT가 아마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되진 않을 겁니다. DTT에 대한 구조적인 학습하고 연계가 돼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PRT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PRT를 가지고 사실 넘어가는, 그래야 일반화가 또 될 수 있잖아요. 일반화 전략을 짤 때, 학급을 운영할 때 이러한 방법들을 좀 잘 알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PR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이 PRT를 이해하고 그리고 학급을 운영할 때나 다른 기술들을 가르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